배당 형식으로 소득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중위험, 중수익의 상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맛에 건물주 하는 거죠. 롯데리츠가 상장 당일날 30%가 상승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빠르게 상승할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머니워크의 박태우입니다. 요즘 금융 사건 사고를 뒤로 하고 부동산 리츠가 아주 핫한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이죠. 10월 30일에 롯데리츠가 상장을 했는데 상장 당일에 30%가 상승을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도대체 리츠 이거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투자 상품에 핫한 데는 별다른 이유 있나요? 결국에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뜨는 공모 리츠들 보면은 기대 수익률이 연 한 5에서 7% 정도, 그러니까 최근 예금금리 생각해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수준이죠. 그래서 오늘은 리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츠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라는 단어의 약어입니다. 부동산 투자 신탁 회사라는 뜻이죠. 이 리츠라는 시장이 사실 미국에서는 이미 1960년대에 등장하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굉장히 큰 시장의 한 축으로 발전했습니다.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요. 한화로 1100조 원이 좀 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다 합쳐서 1300조 원 좀 넘는 거 생각하면 굉장히 큰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 리츠가 2001년에 처음 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많은 사람들한테는 아직 낯선 개념이죠. 왜 그러냐? 지금까지는 나온 리츠 상품이라는 게 기관 투자자나 초고액 자산가들만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 형태로 많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제가 저번에 사모펀드 편에서 말씀드렸던 부자들의 투자처 사모펀드가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상장 공모 리츠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확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모 리츠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에서 쉽게 사고 팔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보통 공모가가 5,000원 정도 설정이 되기 때문에 흔한 표현으로 커피 한 잔 값이면은 호텔이나 백화점, 건물의 일부를 소유할 수 있게 된 세상이 된 거죠. 정확히 이 리츠가 뭐냐 한번 말씀드리면은, 여기 한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된 뒤에 임대료 등의 수익을 배당으로 돌려주는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게 리츠 투자입니다. 특히 이 리츠 회사는 배당 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을 해야만 법인세 감면을 받아요. 그래서 확정 수익은 아닌데 한 5에서 7%의 배당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데다가 10,000원 이하의 소액으로 부동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이 리츠라는 거 보면은 주가가 좀 움직이긴 합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배당 형식으로 소득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대표적인 중위험, 중수익의 상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맛에 건물주 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이 건물을 나중에 더 높은 가격에 팔게 되면은 그 시세 차익도 노릴 수 있는 게 이 리츠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리츠 구조는 조금 복잡한데,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모든 리츠가 그런 건 아닌데, 보통 리츠 회사가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50%는 상장 공모나 출자를 통해서 모은 돈을 쓰고요. 나머지 50%는 은행 같은 데서 돈을 빌립니다. 왜 빌리냐? 더 좋은, 더 많은 부동산을 사야 회사가 안정적으로 굴러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려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사야 되겠죠? 따지고 보면 LTV 50%면 그렇게 과증한 수준은 아닙니다. 롯데리츠도 보면은 보유할 투자 대상 부동산이 한 1.5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6,700억 원을 은행에서 빌리거나 회사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리츠는 투자 수익이 어떻게 발생을 하느냐? 보시다시피 왼쪽에 이 부동산 자산에서 임대 수익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임대 계약이 정해져 있으면 대략 얼마나 배당이 나올지 대충 예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이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면 시세 차익도 발생을 하는 겁니다. 부동산 가치가 오르면 딱히 빌린 돈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오른쪽 아래 이 리츠 주식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참고로 요거를 대차대조표라고 하는데, 왼쪽 오른쪽 키가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부동산 가격보다 주가가 더 크게 움직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돈을 빌렸잖아요. 보통 이런 거를 레버리지를 일으켰다고 하는데, 이렇게 50대 50이면은 이론적으로 부동산 자산이 10% 오를 때 주식 가치가 20%가 오르게 됩니다. 부채는 변하지가 않으니까. 물론 반대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를 투자하실 때는 보유 자산의 이지나 공실률이 얼마나 높은지, 임대가 잘 들어찼는지 그런 점을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 임대료가 꾸준하게 잘 나오면은 보통 그런 부동산의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리츠 투자는 첫 번째로 임대료에서 발생하는 배당 수익으로부터 수익이 나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건물 가격이 올랐을 때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는 게 리츠 투자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리츠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부동산이라는 실물 자산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손실 위험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런 안정감에도 불구하고 연 한 5에서 7% 정도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괜찮은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요, 사실 이것도 꽤 중요한 건데 리츠 투자하시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갈수록 이 투자 관련한 세제 혜택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 리츠 같은 경우는 정부의 차원에서 굉장히 정책적으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들고 있는데 9월에는 정부에서 공모 리츠 활성화 방안이라는 대책까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개인이 5천만 원 한도로 3년 이상 공모형 리츠나 부동산 펀드에 투자에 얻은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세율도 현행 14%에서 9%로 낮춰서 적용을 해줍니다. 현재 기준 보면은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율로 6에서 많게는 42%까지 누진 과세되는데 여기 합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이렇게 장려한 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액 투자자들도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뉴스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장 요즘에 돈이 갈 데가 없어서 아파트 투기 시장으로 간다. 그래서 아파트 값이 막 들썩인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텐데 이러한 부동 자금을 이러한 건전한 공모 리츠 투자 시장으로 돌려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노림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부가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자본이 모아주면은 자연스럽게 건설 경기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노릴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실제로 리츠의 수익률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리츠가 많진 않아요. 시총 수천억 이상 되는 리츠가 딱 3개입니다. 작년에 상장한 신한 알파 리츠와 이랜드 그룹의 이 리츠 코크랩,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롯데 리츠, 이렇게 3개입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에서 이 세 리츠에 대해서 배당 수익률을 전망을 했는데 적게는 3.5%에서부터 6%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도록 전망이 돼 있어요. 3.5%면은 아까 5%보다 좀 낮긴 한데 여전히 꽤 괜찮은 수익률이죠. 그런데 사실 재밌는 거는 배당 수익률이 아니라 주가를 보면은 상승률이 대단합니다. 신한 알파 리츠랑 이랜드의 이 리츠 코크랩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연초 대비 40% 이상의 성장을 했습니다. 최근같이 주식시장 재미없을 때는 사실 굉장한 수익률이죠. 롯데만 하더라도 롯데 리츠가 상장 당일날 30%가 상승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빠르게 상승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는 이거는 배당 수익률은 포함되지 않은 수익률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간략하게 얘기해서 이 리츠의 배당 수익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주식을 사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공모인 리츠를 보면은 보통 타겟 수익률 6% 두면은 연 300원의 배당금을 준다는 거거든요. 300원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 똑같은 거를 5,000원이 아니라 7,000원에 주고 사더라도 연 배당률 따지면은 4.3%입니다. 그러니까 더 비싸게 주고 주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 상장한 신한이나 이랜드, 롯데 같은 경우는 장기 임대차 계약이 맺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더 공격적으로 주가를 올리게 된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무리 리츠라고 하더라도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동산 가격이 변할 수가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레버리지가 일으켜진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한 10%가 오르면은 주식이 20% 오르기도 하지만 반대로 10%가 떨어지면 주식은 20%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느냐? 예를 들어 경기 침체가 오기 시작하면은 공실률이 올라가고 임대료가 체납되고 그러면 충분히 건물 가치가 하락할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금리가 상승기에 접어들게 되면은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리츠 투자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유념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공실률이 높아지거나 임대료가 체납되면 건물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건물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요. 아예 배당 수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임대료가 나와야지 배당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유 자산에 임대차 가격이 얼마나 튼튼하게 돼 있는지, 혹시 이 계약 기간 안에 임차인이 망해버리는 거 아닌지 그런 점을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리츠라는 게 상장된 거다 보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격 변동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마자 갑자기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근데 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신한 알파 리츠나 이 리츠 코크랩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40%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오른 걸 수도 있어요.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경우에는 괜히 들어갔다가 갑자기 또 가격이 정상화되면서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츠의 자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이 리츠가 얼마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지 가격 추이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리츠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보면은 사실 같은 리츠라고 해도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뭐 같은 사과라고 하더라도 다 맛있는 건 아니잖아요. 회사별로 이제 비용 구조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투자에서는요, 비용이 낮으면 그게 곧 높은 수익률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뭐 요즘 같은 경기 국면에 상가가 낫냐, 오피스가 낫냐 이런 데서도 차이가 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뭐 이러한 상세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는 구독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또 다음 기회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 리츠는 걸음마 단계다 보니까 이게 투자 옵션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리츠사는 3개밖에 안 되고요. 소형까지 합쳐도 7개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이제 이런 리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대를 받고 있는 신규 리츠가 상장을 기다리고 있어요. 11월 달에 NH 리츠가 상장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리츠 투자처가 많이 생기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머니워크는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